저 SPF 지수들을 보통 자외선이 조사됐을 때 그런 게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SPF2는 30 제품이랑 50 제품을 같이 쓰면 80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자외선 차단제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SPF 지수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거가 항상 써 있었던 거예요. 네, SPF는 미국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 지수고, UVB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UVA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UVA는 차단 안 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아까도 이제 연립흡종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허가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UVA를 차단할 수 있는 성분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UVB에 대해서만 SPF 지수를 사용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제품들 보면 뭐 SPF 15, SPF 30, 우리나라 이제 50 이상 넘어가는 건 SPF 50 플러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 SPF 지수들을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부분과 안 바른 부분에 자외선이 조사됐을 때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비교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피부가 타는 거, 빨갛게 화상을 입듯이 그런 게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SPF2는 똑같은 빛을 받았을 때 걸리는 시간이 2배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0분이었다면 자외선 차단제 SPF2를 발랐을 때는 60분이 걸리는 거죠. 만약에 SPF 30이라면 30배의 시간. 저 숫자가 SPF 15에서 SPF 30이 된다고 해서 효과가 2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SPF 15 같은 경우는 UVB를 한 93% 정도 차단할 수 있다고 하고, SPF 30은 한 97% 정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몇 퍼센트 큰 차이가 없는데도 시간이 2배가 되고 그렇죠. 4배가 되네요. UVB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를 네. 맞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 그냥 늙었어요. 그리고 이제 UVA에 대한 지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건 따로 PA 등급이라는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표기를 하고 있고요. PA 등급은 PFA 지수라는 걸로 이제 등급을 나눈 건데, PFA 지수는 UVA를 조사한 다음에 피부가 어느 정도 찼나를 또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PFA 지수가 2라면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화상을 입으려면 2배의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 PA 등급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PA하고 옆에 더하기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둘이 다르네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탄 정도를. 근데 그 의미는 사실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는 등급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아까도 꼭 써야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원칙으로 교과서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피부 유형에 상관없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잠재적으로 이제 그런 병들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얘기했듯이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들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는, 미국에서 이제 소아과학회에서는 6개월 미만 영유아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피하는 게 좋다고 이제 권장은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모두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올바르게 쓰는 것인가? 효과적으로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하려면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는 전부 다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권고되는 정도로는 1/1cm당 한 2mg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티스푼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걸로 한 6번에서 9번 정도 푸는 정도의 양을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스푼으로 한 스푼을 떠서 얼굴이랑 목에 일단 하나 바르고, 한 스푼 더 떠서 몸통 앞에 바르고 몸통 뒤에 바르고, 그리고 한 스푼 떠서 상지 팔에 한 번씩 바르고, 또 한 스푼 떠서 한쪽 다리 바르고, 또 한 스푼 떠서 다른 쪽 다리 바르고, 그리고 이제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햇볕에 노출되기 전에 한 15분에서 30분 전에 바르라고 되어 있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 이제 옷을 입기 전에 적어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이제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옷에 묻어날 수 있으니까,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 땀이나 피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게 씻겨나가고 하기 때문에 2시간마다 다시 도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5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SPF 15 이상이 되는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같이 그냥 바르는 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제일 높은 게 SPF 100이었었죠? 이거는 검사 방법에서 나오는 거면 이론적으로는 한계는 끝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PF 15, 30, 그 다음에 50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50 플러스로 그냥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이제 집안이나 사무실, 실내에서 있거나 야외
야외 활동이 짧을 때는 SPF 15 그리고 PA 1+ 정도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야외 활동, 스포츠 같은 거 하고 햇볕에는 해변가에 가고 이럴 때는 SPF 50+ 이상, PA는 3+ 이상 제품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가 이제 물에 씻겨 내려갈 수 있는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이런 데서는 물이 닿아도 괜찮은 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도록 이제 공고가 되고, 내수성이라는 거는 1시간 정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피부에 남아있는 걸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쿠션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은데 이런 건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서 여러 번 덧바르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야외 활동을 마치고 자외선 차단제를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이물질이잖아요. 유기화합물, 미네랄 같은 것들이니까 그걸 깨끗하게 씻어내도록 공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들어갔을 때 특히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 눈 시림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눈에 이게 잘못 들어갔을 때는 자극이 올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흐르는 물로 신속하게 빨리 충분히 씻어내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자외선 차단제 사용할 때는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이제 손목 같은데 소량만 발라서 피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서 이제 전신에 도포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이제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피부에서 이제 비타민 D를 많이 합성한다고 했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자외선이 이제 피부랑 반응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건데, 차단제를 발라서 자외선이 반사되거나 흡수돼 버리면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연구된 논문들이 있었고요.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더라도 비타민 D 합성이 크게 억제된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 경구로 비타민 D, 영양제 같은 것들로 이제 보충을 해주셔도 될 거고요. 또 SPF가 이제 저 숫자가 자꾸 헷갈리는데 30 제품이랑 50 제품을 같이 쓰면 80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저렇게 사용했을 땐 보통 이제 더 효과가 높은 제품, 제일 효과가 그나마 좋은 제품만큼의 이제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똥 얘기가 아닌, 더 이상 냄새나는 얘기가 아닌 여름을 맞이해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과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